예, 대선이 가까우면서 하루하루 정치권에 화제 인물들이 있죠. 오늘 만날 분 역시 어제 많은 화제를 뿌린 인물입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교수. 이른바 김덕용, 김현철로 상징되는 상도동계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다가 문재인 후보의 손을 잡았다. 이게 어제 뉴스였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만나보죠. 국민대 김현철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현철 교수님하고 김덕용 이사장 두 분이 공식적으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상도동계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상도동계라고 하면은 이제 한 20년 이상이 지난 세월인데. 예. 동계동계와 마찬가지로 사실 현재 정치권 내에는, 각 정당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저희 남은 상도동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죠. 국민의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으셨고 민주당으로부터 네. 러브콜을 받으셨고 이거는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예. 다들 이렇게 개별적인으로 이제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도 사실일 텐데 실제적으로 국민의당을 지원하는 것을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든가 예. 그런 적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김덕용 이사장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국민의당 인사들과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좀 고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네네. 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지지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전직 대통령의 또 탄핵, 구속 사태, 이렇게 측면에서 심각한 갈등, 분열 이런 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대선이 치러지는데, 아무래도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화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를 가장 그래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계십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민주화 전통에 좀 매글이 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함의 진정한 또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화합과 통합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지만 네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서 줄곧 강조했던 게 적폐청산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그렇죠. 국민의 일부를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좀 배타적이다. 네네. 이런 지적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화합, 통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 정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는 적폐청산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과거청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잔존된 그런 폐단이나 과거의 구습들이 남아있던 것을 그냥 단어로 표현하면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단지 그것이 인적 어떤 청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청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상도동계가 힘을 합함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민주화 세력의 재결집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데요. 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이런 민주화 정통을 잇는 그런 한 축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또 절대적으로 좀 선행해서 좀 필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국민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선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굳이 따지자면 개혁 보수? 요쪽이시라고 봐야 되죠. 개혁 보수. 네네. 그래서 김현철 교수의 이 행보가 좀 의아하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아버님은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줄곧 해오셨고
또 문민정부 당시에도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또 변화와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각 분야별로 예.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화합과 통합을 통한 뭐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아버님께서도 뭐 생각하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저는 거다.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질문은 이게 성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합니다만 선친이 그럼 살아 계셨다면 지금 네. 역시 문재인 후보 측을 지지하셨을 거라고 아들로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5년 전에도 예.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 살아 계셨을 때? 예. 그랬었는데 이제 당도동계 그 당시에 전체적인 흐름은 예. 그 반대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같이 동참하신 것이고요. 예,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건 사실이에요. 뭐라고 평가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을 픽업한 분이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거는 뭐 일화였긴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87년도에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죠. 예. 그 당시 아버님이 김광일 전 실장님을 통해서 픽업하려고 했던 분이 두 분이에요. 바로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이었는데. 그래요. 예, 문재인 후보 그 변호사를 먼저 픽업할 뻔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후보로 바뀌었지만, 예, 그런 또 그 인연도 있고, 뭐 아무래도 또 고향 후배고, 학교 후배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도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 4490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안철수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를 택한 건 어떤 정치적인 고려, 정치인으로서의 판단 아니냐? 그쪽이 지금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이런 돌직구 질문 주셨어요? 전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솔직히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후보가 다만 지향하는 그런 새 정치라는 그런 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지향하는 목표가 글쎄요 조금 불확실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치 기반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래서 또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싫어해서 부득이 지지를 받는 후보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건 뭐 국민의당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해서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화합과 통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조금 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했다.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2679님의 질문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네네. 김홍걸, 그러니까 DJ의 삼남 김홍걸 위원장이 거기서 국민통합위원장 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네네. 이번에 김현철 교수는 당원이 되신 건 아니지만 캠프에서 선대위 직함을 맡으신 거죠.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맡은 건 아닙니다만 아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PK 쪽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YS와 DJ의 이제 아들들이 한 캠프에서 만난 게 이색적이다. 어떤 소감이시냐?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런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아요.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캠프 내에 들어가면은 뭐 한 번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직 못 만나셨어요. 그 사적으로는 제가 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PK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호남에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김원골 박사도 부산 쪽에 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교차 유세를 할 때는 서로 그 인사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분이 그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겠죠. 예, 만나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악수 딱 하면. 글쎄요. 그 87년도에 사실 아마 이제 김대중 그 당시 후보 뭐 사실 좀 분열이 돼서 우리 민주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절의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만난다면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상도동 동교동계가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김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인물입니다. 상도동계 YS의 아들 김현철 교수 만났습니다. 1197님이 아까 일부에서 저 국민의당 가수 전인권 씨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전인권 씨도 한번 인터뷰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자 주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전화 한번 걸고 왔습니다. 예, 인터뷰 준비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하루하루 정치권에 화제 인물들이 있죠. 오늘 만날 분 역시 어제 많은 화제를 뿌린 인물입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교수. 이른바 김덕용, 김현철로 상징되는 상도동계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다가 문재인 후보의 손을 잡았다. 이게 어제 뉴스였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만나보죠. 국민대 김현철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지하게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죠. 국민의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으셨고 민주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셨고 이거는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뭐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예. 뭐 다들 이렇게 개별적인으로 이제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도 사실일 텐데 실제적으로 국민의당을 뭐 지원하는 것을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든가 예, 뭐 예. 그런 적은 없었고요. 뭐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김덕용 그 이사장님께서는 좀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국민의당 인사들과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인간적으로 좀 고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네네. 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지지성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또 탄핵, 뭐 구속 사태, 뭐 이렇게 측면에서 심각한 뭐 갈등, 뭐 분열 이런 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대선이 치러지는데 아무래도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화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그래도 뭐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여러 후보들이 계십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중요한 점이 민주화 전통에 좀 매글이 잇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함의 진정한 또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화합과 김현철 교수님하고 김덕용 이사장 두 분이 공식적으로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상도동계의 선택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예, 뭐 지금 현재 뭐 상도동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 20년 이상이 뭐 지난 세월인데 뭐 동교동계와 마찬가지로 사실 현재 정치권 내에는 각 정당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저희 남은 상도동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문재인 후보를